네, 뭐 한발 오늘은 뭐 이렇게 뜸을 많이 들였던 것 같은데 HPSP죠. 7월 중순경에 한번 제가 어닐링을 아십니까? 이런 타이틀로 방송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주 방송을 했던 기업이고 삼성증권 레포트 타이틀이 이제 10점 만점에 10점 이렇게 줬는데 저는 11점 줘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뭐 타이틀이 이 수식어가 이 회사는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데 세계 유일무이 뭐 전무후무한 그런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업체. 그러니까 앞서 모두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기의만의 것이 명확하냐 이게 이제 앞으로 수년간 그러니까 생존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죠. 자기 것이 없고 이제 그냥 따라만 다녔을 때는 한계가 분명히 명확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IT 장비 업체 중에 많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월드와이드하게 독보적인 기업들, 뭐 노광 장비 ASML은 워낙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증착 장비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사, 뭐 AMAT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증착 장비는 일본의 캐논 덕기 이런 데는 워낙 그 이제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냥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들이 이제 그런 반열에 오르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손꼽는다면 후보군 중에는 이 HPSP 고압 수소 어닐링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그 웨이퍼에 이온을 강제로 주입을 해요. 그게 이제 알파벳 기호로는 B 그다음에 보론이라고도 하고 붕소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인 같은 것들인데 이런 이온화 작업을 강제로 주입하면은 웨이퍼 자체가 미세하게 상처를 받고 계면이 이제 좀 불안정한 상태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이 어닐링이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고속도로 400km가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아스팔트를 중간에 쫙 주입해버리면은 이게 꿀렁꿀렁 울겠죠. 그러면서 중간에 고속도로는 포트홀 같이 돼 있는 그 맨홀 뚜껑이 고속도로는 많지는 않은데 이것들이 다 열려버린 상태. 그러다 보면은 차가 고속으로 운행하는데 포트홀이 생기잖아요. 그럼 사고가 많이 나겠죠. 근데 그것을 어닐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면 포트홀들이 이 맨홀 뚜껑이 쭈루루룩 다 정립되는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자 이런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해를 시켜드리면은 숯불 가마에 몸이 많이 뜨거워졌잖아요. 그럼 나와서 이제 얼음 동동 식혜를 한 잔 먹는 느낌? 네, 그게 안정화가 되는 거죠. 네, 자, 열기를 식히는 뭐 네. 하여튼 뭐 제가 비유를 좀 많이 쓰긴 하는데 이 어닐링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워서 그렇다는 거. 하여튼 웨이퍼에 강제로 이온을 주입해서 웨이퍼 계면에 상처받은 것들을 안정화시키는데 문제는 기존의 어닐링 작업은 고온으로 약 1000도 가까이 700에서 1000도 가까이 고온으로 했던 거를 이제 고압 수소 HPSP의 장비를 쓰면은 저온 450도에서 한 600도 그것도 저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제 활용을 쓰는 거죠. 그러면 이 어닐링 장비가 왜 중요하느냐? 그동안은 이제 전공정이나 약간 선단공정은 보통 이제 10나노 이하의 선폭을 얘기할 때 첨단공정, 선단공정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후공정으로도 쓰이고 비메모리 주력에서 메모리로도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저렇게 바삐 움직이게 되면은 분명히 HBM 메모리 작업에는 필수적으로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은 막 끌어오는 거죠, 막. 네. 그러면 HPSP는 뭐 그동안도 실적 잘 나오고 이 회사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한미반도체 삼성하고 TSMC가 주 고객사인데 주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때는 삼성의 동탄 공장 뒤로 이전을 합니다. 11월 달부터. 캐파가 딱 2배 더 늘어나죠. 이제 양산하는 이 대수가. 근데 이게 수소를 고압으로 다루다 보니까 폭발의 위험이 분명히 있는데도 삼성이 옆에다 붙여놨어요. 사실 주고객사는 TSMC가 더 적극적이죠. 이 회사한테.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보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삼성도 지금 하여튼 급하다. 근데 한미반도체가 한 18% 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 영업이익률이 55%예요. 순이익률은 42%. 그냥 땅 짚고 헤엄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위키한 약점일 수 있어요. 갑질하는 거죠, 갑질. 갑질은 아닌데 보통은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갑인데 이 회사는 독특하게 HPSP는 좀 다르다 이 정도.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이해가 잘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증권사에서 HPSP 얘기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유진테크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HPSP가 상대적으로 너무 좀 싸 보이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말씀 잘 해주셨던 것처럼 뭐 일단 세계 유일의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를 양산할 수 있는 기업이고 사실 우리가 이제 뭐 산하공정부터 해가지고 특히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HBM3 이쪽에서는 TSB가 제일 좀 중요한 그 공정 과정 중에 하나잖아요. 관통 전극. 그렇죠. 그걸 이제 만드는 장비들이 주로 이제 미국의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라든지 램 리서치 그리고 이제 우리 한미 반도체가 그걸 이제 본딩하는 네. PC 본더를 만드는 상황이고. 근데 사실 이제 고압 수소 어닐링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공정에 이게 도입이 될 수 있어요. 네. 이 양산을 할 수 있는 게 전공정, 후공정. 우리가 이제 반도체 공정들이 워낙 좀 복잡해지고 말씀해줬던 것처럼 뭐 선단 공정, 뭐 미세 공정,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막 뚫고 붙이고 자르고 그 마이그레이션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커팅이라든지 본딩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워낙 많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제 좀 어떤 웨이퍼의 어떤 손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리커버리라고 이제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요즘에 이제 지금 드라마 중에 그 유준상 배우 나오는 드라마 있잖아요. 그런 못 봤네. 그런 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그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은 이제 악기들을 막 잡으러 다니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네. 뭐 조금 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상처를 크게 이제 받았을 때 그걸 이제 이렇게 하면은 치유. 이제 치유가 되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장비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고압수성 어닐링 장비의 이제 용도가 저는 이제 뚜렷해질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HPSP가 또 하반기 때부터 지금 야심차게 이제 양산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이제 고압 산화막 이제 장비예요. 이 고압 산화막 장비도 사실상 이제 9월 이후부터 양산이 좀 가능할 거다라고 지금 전망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까지 가세를 하면 포트폴리오도 확대될 뿐더러 지금 비메모리 쪽 비중이 좀 높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HBM이 워낙 좀 이슈가 크다 보니까 메모리 쪽도 분명히 이제 또 좀 커버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안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럼요. 이게 이제 고압수소 어닐링이라든지 고압 산화망 장비들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공정에서 이제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는 어쨌든 반도체를 양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공정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들이 저는 많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장비들을 이제 뭐 또 세계에서 뭐 유일하게 일단 수소 오닐링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프리미엄을 좀 받아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HPSP가 또 그리고 최근에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제 박스권으로 못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국 하나마이크론 지금 신고가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이미 한참 전에 또 신고가 갔죠.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제 다시 또 신고가 갈 수 있는 후보 종목으로 이제 꼽으라고 하면 뭐 또 HPSP를 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좀 이번 주에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확장하실 생각은 네, HPSP. 네, HPSP로. 네. 요금 메이저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네, 저 HPSP 뭐 이제 지금 뭐 국내 증권사에서는 뭐 한국의 ASML이다 뭐 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뭐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좋은 곳 대부분 다 아세요. 네, 근데 회사가 좋다고 주가가 좋지는 않거든. 네. 주가는 아직 좀 조용한 네, 편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 주가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요즘 상한가를 아, 예. HPSP를 네. 상한가를 만든다면 내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제 결국 지금 그 비메모리에서 이제 메모리로 좀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결국 그래서 이제 내년에 보면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캐파에 대한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지금의 2배.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나 뭐 전체 좀 내년 정도 되면 2배가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방향성은 좀 명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에서 이제 비메모리에서 메모리로 이제 확장하니까. 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지금 약간 이제 좀 주춤하는 건 저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이제 그 메모리 감산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그 3분기, 4분기는 조금 실적이 조금 이제 낮아지지 않겠냐. 뭐 이제 그러니까 낮아진다는 게 여기서 뭐 성장을 못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조금은 이제 정체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조금 쉬어가는 이런 지금 흐름이 나오지. 물론 근데 다시 뭐 반도체 분위기 일어나면 또 뭐 미래 성장성을 또 앞당겨서 또 영향을 주니까 그때는 또 가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전체적인 반도체가 약간 이제 지금처럼 정체가 된다면 이 종목도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는 지금 이제 성장이 좀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명확하니까 네. 내년에는 뭐 주가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주가를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또 제가 얘기한 대로 또 되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게 실적이나 뭐 이런 전체적인 추이를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의 진가는 내년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케이 메탈 뭐 용어는 네. 또 어려운데 이제 그 뭐 이거하고 이제 뭐 장비들이 이제 조금 많이 이거 어디까지 가야 되지? 하여튼 뭐 그런 건 좀 전문적으로 좀 리포트들을 찾아보시고 읽어보시면은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설명 다 드리기에도 지식은 좀 짧고 네.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선에서만 좀 쉽게 설명을 드렸고 자 일단 삼성전자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결국엔 삼성이라는 타이틀은 그냥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묵직하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연관된 이쪽 내쪽 편가르기보다는 다 같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자기 것이 강한 색깔이 있는 기업 HPSP를 먼저 서두로 한발을 했고 자, 두 분의 한 발 또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또 리뷰 가야죠. 네. 김영미 매니저는 네. 한 발 리뷰. 리뷰가 조금 많아서 네. 제가 그냥 한꺼번에 쫙 그냥 네, 이어서 한번 리뷰를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좀 손절당한 종목 ABL 바이오. 네.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조금 살아나나 하다가 어쨌든 바이오와 이제 IT 기업들은 조금 이제 상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가 아주 강하면 바이오 쪽이 좀 누르고 IT가 좀 쉴 때는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또 반등하고 전체적으로 지금 상호 좀 보완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또 지난주부터 소부장 종목들이 워낙 좀 또 강하게 상승을 좀 하다 보니까 또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또 살짝 좀 누르는 그런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났어요. 이 ABL 바이오도 이제 손절 가격이 이제 18,000원 깨고 내려가면서 이제 주가가 조금 주저앉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3대 뭐 플랫폼 기업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테오젠, 뭐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기업들이 조금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또 수급적인 흐름이 바뀔 때 다시 이제 공략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뭐 ABL 바이오도 아쉽게 이제 손절 가격 좀 터치를 했지만 뭐 추세가 또 깨질 때는 또 인정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뭐 손절 처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재공략 타이밍을 한번 또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21일 날 소개해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제가 뭐 로봇 종목들을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연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지난주에 또 로봇 종목들이 상당히 좀 핫했잖아요. 네. 삼성이 이제 AI 휴머노이드 개발을 해가지고 반도체 공정에 이제 투입을 한다. 이게 어찌 보면 또 무인 공장 이슈하고 또 같이 맞물리면서 지금 로봇 종목 중에 가장 좀 강한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뉴로메카, T-로보틱스 뭐 요 정도인 것 같아요. T-로보틱스는 AMR 이제 자율주행 이송 로봇 이제 이슈 때문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8월 21일 날 말씀드렸는데 지금 수익률이 고점 대비하면 거의 뭐 50% 가까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 금요일 날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상당히 좀 강했어요. 17만 원 이제 좀 뚫어내는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이 조금 이제 진행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시총이 이제 3조거든요. 거의 이제 3조까지 이제 갔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좀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인 건 분명합니다만 미래에 우리 이제 특히 대한민국 산업 현장에서 협동 로봇을 포함한 이 로봇들의 중요도를 주식시장에서 계속 좀 인식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뉴로메카도 마찬가지예요. 뉴로메카도 바닥권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레인보우 후속주로 뉴로메카를 이제 말씀드린 건데요. 8월 30일 날 소개해드렸었죠. 뭐 한 1, 2거래일 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가가 아주 강하게 뉴로메카가 이제 한 20% 가까이 급등을 했다가 월요일 날 이제 4만 5천 원 정도까지 갔다가 이제 밑골이 조금 달렸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뉴로메카는 이제 바닥에서 조금 시작되고 있는 추세예요. 아직 이제 신고가를 넘어서지 않았거든요. 하루 이틀 정도 좀 누른다라고 하더라도 재차 한 5만 원 정도까지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니까 2차 목표가는 5만 원 정도 이제 보시면서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 관점으로 대응을 하셔도 충분히 이제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 TFE 요 종목도
어쨌든 시가총액이 다른 기업들 지금 한미반도체가 막 5조 6천억 거의 6조 가까이 되고 있고 네. HPSP도 2조 3조 막 이렇게 이제 되고 있고 하나마이크론이 지난주에 이제 상한가 가면서 한 1조 3천억 아마 조금 넘어갔을 거예요. 그 정도 이제 시총인데 TFE는 아직도 시가총액이 이제 조금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면 가장 좀 가볍게 급등세가 나오는 종목이 TF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이슈가 워낙 좀 강해지다 보니까 TFE가 장중에 또 22% 정도 이제 급등을 했는데 주가는 워낙 좀 단기간에 오른 측면이 저는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HPSP라든지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은 되게 오랜 기간 거의 한 2개월 가까이 박스권 움직이면서 이제 시세가 시작되는 거고 오히려 TFE 같은 애들은 시세가 먼저 시작돼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지금은 신규 접근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익절 라인 한 3만 한 3, 4천 원 정도만 좀 잡아놓으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3만 3, 4천 원 정도 깨지지 않는다면 뭐 계속 들고 가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신규 접근은 조금 이제 어려운 구간까지 오버슈팅이 조금 진행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가온칩스 뭐 잠시 있다가 우리 효금 매니저님 하나마이크론 리뷰 해주시겠지만 상한가 간 종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가온칩스 얘기하는 게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네, 뭐. 가온칩스도 장중에 그래도 한 11% 정도 네. 제법 강하게 또 올랐어요. 특히 팹리스 기업 중에서는 가온칩스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는 이제 모습이 또 나타났고 ARM 상장 이슈하고 계속 맞습니다. 매치게 되네. 맞습니다. 주말 동안에 또 삼성전자, 애플 이런 기업들이 ARM 상장되기 전에 또 투자에 나선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막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가온칩스는 오늘 오전장에 또 좀 기대를 또 추가적으로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 역시 주가의 위치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조정받다가 지금 이제 올라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정고점 한 5만 2, 3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리뷰를 빠르게 좀 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한 발은 어디를 또 겨냥해 볼까요?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전부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좀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오늘 오전까지는 좀 뭐 그런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저도 이제 소부장 종목을 또 준비를 좀 해왔는데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6, 7월 달에 이미 이제 많이 좀 소개를 좀 해드렸던 종목이고 특히 이제 반도체 이제 패키징용 소재 부품이라고 하는 솔더볼, 네. 솔더볼을 마이크로 솔더볼 이슈 때문에 뭐 DDR5 수혜주가 되기도 하고 또 HBM 뭐 수혜주가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아까도 유진테크 언급을 좀 드렸지만 이제 최근에 HBM3 관련된 수혜주들 쪽으로 수급이 워낙 좀 강하게 좀 쏠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D램이라든지 특히 이제 DDR5 관련된 수혜주들이 시장에서 상당 부분 조금 소외가 좀 됐었어요. 뭐 아비코 전자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덕산 하이메탈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금 소외가 좀 됐었는데 심지어 이제 금요일 날은 이런 종목들까지도 좀 강하게 좀 올라갔었거든요. HBM3 이슈 또 AI 반도체 이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DDR5 수요가 예상했던 것만큼 빠르게 이제 늘어나지는 못할 거다라는 이제 우려가 좀 있었는데 그런 우려도 이제 삼성전자가 또 HBM 쪽에 이제 진출을 하고 어쨌든 패키징이라든지 또 이제 후공정 쪽에 대한 이제 또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덩달아서 이제 DDR5 수혜주들까지도 같이 좀 움직이는 이제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징 기술이 어쨌든 가장 지금 중요해요. TSMC하고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 격차가 계속 좀 벌어지고 있는 이유도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COWS 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TSMC가 이제 거의 10년 전부터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이종 집적 이제 패키징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이제 부각이 최근에 좀 많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제 뒤늦게 강력하게 지금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삼성이 요즘에는 또 기술을 선도하는 뭐 선단 공정은 지금 3나노에서는 TSMC 지금 수요를 지금 뛰어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제 파이어니어 개척자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정말 잘하는 게 이제 또 추격하는 거. 진짜 잘 되는 쪽을 빨리 캐치를 해내고 그 시장인 상위 기업들을 이제 추격하는 그런 것들을 정말 좀 잘했었기 때문에 뭐 요번에 패키징이나 HBM 쪽에 삼성전자가 조금 뒤처지긴 했습니다만 저는 뭐 추월을 하고도 남을 거라고 이제 확신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좀 해보면 어쨌든 뭐 덕산 하이메탈 같은 이런 이제 종목들이 기술 고도화라든지 수율 경쟁 여기서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고 특히 FCPGA 패키징 기판용 마이크로 솔더볼 같은 경우에는 과점적인 지위 지금 뭐 국내에서는 거의 2개 기업 정도밖에는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하나는 비상장 회사니까 뭐 지금
시장에서는 덕산 하이메탈을 당연히 이제 수혜주로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원가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업 레버리지 차원에서 하반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호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분명히 있어 보여요. 뭐 그런 측면에서 덕산 하이메탈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빠르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8,500원에서 끝났는데요. 8,500원 정도를 매수가로 보시고 1차 목표 가격은 직전 고점 한 1만 원 정도 대응을 한번 해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7,500원 정도 잡고 기술적인 측면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덕산 하이메탈을 오늘 얘기해 주셨는데 네. 이요금 메이저는 네네. 생각이 어떠세요? 지금 덕산 하이메탈 그 지금 FC BGA 네. 그 마이크로 솔더볼 이게 지금 이제 그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이제 미래 그 지금 가장 핫한 기판이 FC BGA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전기가 FPCB를 포기하고 이쪽으로 할 정도로 지금 앞으로 이쪽이 뭐 그 자동차 전장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그 서버 뭐 하여튼 지금 좀 상당히 주목받고 있어서 지금 FC BGA 종목들이 한 번은 이제 시장에서 큰 시세가 나온다 저는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가볍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FC BGA가 한번 시장에서 크게 상승하는 시점까지 본다면 단기적으로도 괜찮고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이요금 메이저의 리뷰 뭐 당연히 하나마이크론 얘기들을 하는데 금요일 날 뭐 네. 하자마자 네네. 멋졌어요. 놀라웠어요. 네. 네. 하나마이크론이 저렇게까지 오늘도 지금 뭐 아직 동시 호가는 접수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호가가 센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은 이제 매수할 때는 됐다는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세게 갈지는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이제 못 갔던 걸 한 번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하나마이크론은 이제 최근에 그 HBM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는데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제 HBM 그 주가들이 움직일 땐 사실 못 갔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종목이 움직인 거는 좀 그 반도체 사이클 이쪽하고 좀 메모리 쪽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금요일 날 뭐 그 웨스턴 디지털이라던가 뭐 그다음에 마이크론 뭐 이런 종목들 강세 보였고 그리고 그 금요일 날 미국 시장에서 또 델 컴퓨터 여기가 또 이제 지금 PC에 대한 또 얘기 나오면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조금 잊었던 반도체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시장이 조금씩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날 DDR5가 그래서 많이 좀 세게 올랐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하나마이크론이 물론 이제 패키징 HBM도 있지만 전체 메모리 패키징 쪽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같이 어울러져서 가면 조금 하나마이크론이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기술적으로는 그동안 움직임하고 전혀 다른 새로운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이제 좀 새로운 패턴의 상승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이번에 좀 세게 나왔기 때문에 좀 계속 좀 길게 좀 크게 보고 가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VT. VT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화장품 쪽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최근에 좀 주춤한데 VT만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잉글 우드 랩하고 그래서 이쪽 종목들의 흐름은 상당히 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체 패시브로 가는 게 아니라 액티브 좀 그러니까 좋은 종목 실적 잘 나오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 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이 한번 크게 급등이 나온다면 그때는 한번 이익 실현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아직은 그런 흐름이 안 났기 때문에 좀 더 보유 전략 가도 되겠고요. 그다음 끝으로 이제 하나기술. 지금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약한데 하나기술 뭐 이런 쪽 그 장비주 쪽 일부 종목들은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부담은 되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이 앞에 전고점은 돌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한 발은 어디 겨냥하고 네, 계세요? 오늘 한 발은 이제 그 반도체 사이클 쪽이 좀 올라온다면 이제는 그 저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 소부장. 그래서 원익QNC 준비해봤습니다. 네, 원익QNC는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의 이제 소모품, 그다음에 세정 사업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의 이제 소모품 쪽에서는 이제 커츠 소재가 이 회사 전체 매출의 한 43%인데요. 중요한 건 이 커츠 시장 점유율이 15%인데 이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한 4개 기업들이 거의 80%를 거의 가점하는 이런 체제여서 반도체의 이제 상승 사이클이 이제 올라올 때 상당히 좀 기대를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 회사가 2020년에 인수한 모멘티브가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회사인데, 다른 지금 쿼츠가 좀 부진할 때 이 모멘티브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전체 실적을 어느 정도 기본은 좀 해줬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이 모멘티브 자회사가 성장성이 좀 되게 가파르게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반도체 사이클까지 이제 가세를 한다면 말 그대로 뭐 그 불에 기름을 붓는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레버리지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 준비해봤고요. 이 종목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제가 안 쳤군요. 이 종목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은 이제 차트 흐름을 조금 보시면 박스권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이 종목 자체가 지금은 이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지금처럼 이제 소부장 흐름이 살아난다면 원익NC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종목이니까 관심 있게 보자 하면서 이 종목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 29,100원,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6,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민 선생님. 네. 지난 금요일 날 하나마이크론이 상한가까지 급등을 하면서 하나마이크론의 자회사 네. 하나머티리얼스, 네. 거의 지금 소개해 주신 원익QNC하고 비슷한 소재 부품 요런 이제 소재들을 만드는 이제 기업이거든요. 근데 하나머티리얼즈도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의미심장한 주식으로 동진세미캠 소재 종목도 이제 좀 가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동진세미캠이 이제 미생공정 쪽이라면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원익QNC가 일반적인 이제 메모리 쪽 공정에 들어간, 맞습니다. 네.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들을 주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재 종목 움직이면 그냥 원톱이 원익QNC, 투톱이 뭐 동진세미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후 공정 차이가 약간 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제 소재 종목을 하면 덩치가 크고 이제 시장 이제 흐름을 좀 주도하는 종목이고, 원익QNC도 마찬가지로 아까 기술적인 측면 조금 설명해 주셨지만 부담이 없는 가격이거든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너무 또 반도체 종목들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럴 때는 좀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렇긴 삼성전자 합니다만. 6%가 굉장히 컸죠. 네, 그렇죠. 어찌됐건 6%는 그 숫자 근래 자체가 의미가 분석이 있잖아요. 많지가 그러니까 워낙 않기 또 때문에. 삼성전자가 네. 1년에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6% 7% 급등하는 걸 뭐 며칠이나 보겠어요. 그 금요일은 정도로. 삼성 쪽의 홍보실은 다 달려든 것 네,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슈가 좀 강하게 좀 됐기 때문에 뭐 오늘까지는 좀 그리고 조금 물리더라도 요즘에 이제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은 순환매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좀 눌러도 괜찮아요. 너무 쫓아는 안 가시는. 네, 올라갈 수 있는 사이클이 또 빨리 올 거라고 이제 보니까요. 오늘은 뭐 반도체 종목들 좀 집중하셔가지고 네. 공략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참 특이했어요. 약간 레거시한 패키지가 주력인데 이게 이제 후공정에서 어드밴스드 패키지 얘기들이 지금 나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려면 삼성전자가 뒤를 다 열어줘야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냉정하게 얘기하면은요. 저도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하고 하나마이크론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 하나마이크론은 HBM3 패키징하고는 사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기존에 말씀하셨던 건 레거시 공정에 있는 장비들 다 뜯어내고 하나마이크론 쪽으로 삼성전자가 또 넘겨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삼성전자는 지금 급하니까 HBM3 쪽이나 2.5D 패키지에 집중을 해야 되고 나머지를 오히려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마이크론을 HBM3 수혜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이게 또 실체를 좀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할게요.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와 이호근 매니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